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제 심리만 봐서는 바닥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왜 했지? 심리가 좀 오늘은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났나요? 짜증이 나고 그림도 여러 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월봉 차트로 쫙쫙. 깨졌네. 이것도 깨지나? 야, 설마 여기까지? 막 이러면서 금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 고점이 2,500대거든요. 이거는 설마 이러면서. 근데 2,600은 장기 상승 추세선을 쭉 연결해 보면 이번에 폭 튀었기 때문에 그게 2,600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인데 설마 이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는데 근데 요번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 매매가 안 나와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내일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젠 나와야 나오는 되겠어.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젠 좀 나와야 되겠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지금. 시가 이 반대매매 이거 신용 잔고는 당연히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시총 대비 신용 잔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왜냐하면 매우 미미하게 줄었어요. 24조, 23조, 22조가 하루씩 줄은 게 아니고 한 며칠 만에 이렇게 줄고 있어. 하루에 몇천억씩. 그런 상황이라 하나도 신용 잔고 안 줄어서 우리 그거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 카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먼저 팔아놓은 거야. 그때 주가 빠졌어 한번. 그래서 그거를 청약하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 갖고 지금 또 메꾸는 거야. 떨어진 주식. 뭐 그런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일견 신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반대 매매 좀 나와야 돼. 이거 게임 끝나지 이거. 힘드네요. 정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갑자기 이렇게 세게 얻어맞으니까 조금 멍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3.5%, 3.7%씩. 네, 사상 최근 그 52주 신저가. 네. 거의 그쵸? 네. 그렇죠. 52주 이상 신저가네. 네. 미국 시장도 저희 한국 장중에 이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2% 가까이 하락했다가 또 1.5%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도 계속 하락세를 갔고요. 이러다가 우리 내일까지 다 빠져서 끝나고 설날 때 미국 시장 오르면 연휴 기간에요. 열 받아 안 받아? 그리고 걔네 설 끝나면 다시 빠져. 야, 그러면 열 받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에요. 내일이 이제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연휴 직전에는 조금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돈도 좀 찾아야 되고 세뱃돈도 좀 찾아야 되고 네. 미리 찾으려는 돈도 있고 그리고 그 긴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돈 빼고 보자 하는 수요가 더 이번엔 또 특히나 이 불확실성 그리고 대외 변수들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더더욱 그런 수급이 좀 내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미리 뺀 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심하게 빠졌습니다. 2614가 바로 왔어요. 그죠? 90포인트가 빠지면서 2600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2600까지 왔는데 역시 제가 좀 까불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뭐 매수로 죽어도 매수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성급하게 한 게 아닌가. 역시 또다시 후회를 많이 했어요. 1월달 초에는 현금 마련을 좀 부족하긴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장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싸 이러면서 막 사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버튼이 잘 안 눌러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사긴 사는데 버튼이 잘 안 눌러지고 또 열받는 게 뭐냐면 사고 싶은 거는 1%대밖에 안 빠져. 갖고 있는 건 4%씩 빠지고 아주 열받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약 올라가지고 오늘. 네. 오늘 참 FOMC도 끝나서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깜짝 놀랐어요. 뭐 3% 이상 이렇게 오르고 있었다가 그 성명 발표 이 기자회견 하면서 갑자기 나스닥이 올린 거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시장도 좀 별로 좋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좋게 상장을 했잖아요. 시초가가 60만 원 가까이에서 더블로 시작을 했는데 덕분에 쭉 마이너스 뭐 거의 20% 가까이씩 이렇게 빠지면서 블랙홀 역할을 했죠 또. 아주 기가 막힌 날 상장을 해줬어요. 네. 예, 오늘 종가 저가의 일부 영향은 LG 엔솔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초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전
이게 코스피 지수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은 다음 날부터 지수에 반영이 돼서 오늘 3.5% 코스피 하락한 건 전부 다 다른 애들이 빠진 거 그렇죠. 영향이었고요. 근데 사실 많이 오른 거지. 전 사실 100 몇십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시초가 130 몇 조 찍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 제가 사실은 1시간 있다 팔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초가가 세게 붙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세게 붙고 쭉쭉쭉 계속 빠지다 보니까 초반에 매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참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급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6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상당하겠죠. 네, 이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팔았고 네. 그게 아마 여기에 대부분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기관에서는 1조 8천억치 코스피에서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산 거겠지. 그렇죠.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아주 기가 막힌 날 상장을 해주셨어요. 네. 네,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제일 그나마 덜 빠졌다. 1.5% 하락했고요. 와, 이런 날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업종 상승률 1위는 보통 플러스였던 적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요즘에 이 급락장은 그냥 다 빠졌습니다. 재작년 2월 달 좀 생각나죠. 재작년 2월 코로나 전국. 2월이요. 네. 네, 그때도 2월에 이렇게 빠졌어요. 네. 2월 달부터도 좀 용기 내면서 매수를 막 하다가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약간 멘탈을 놓칠 때쯤 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좀 용기가 많은 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현금을 더 추가로 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이제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생각보다 막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네. 경험상. 네, 그래서 조금 하락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불안함이 왜 그래? 있긴 한데 그건 스마트머니야. 왜 그래?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참. 네, 그래서 오늘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기아가 그래도 1.8% 올랐어요, 이런 장이. 네. 그리고 현대차는 오히려 1.8% 하락을 했고요. 뭐 모비스, 현대중공업, 만도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3-4%, 뭐 대우조선해양은 6%까지도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섹터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오늘 2% 하락에 그쳤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뭐 사실 오를날이지, 오를날. 금리가 올랐으니까. 금리는 올랐는데 참 이게 불안한 게 장당 임금차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금리를 3월달에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예. 뭐 2년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가 안 오를 수는 없죠. 예. 파월의 그 기자회견 직후에 이 단기 금리가 확 튀어버리더라고요. 갑자기. 12bp인가 올랐었죠. 네. 네. 네, 그러면 금융주 입장에서도 참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락한 거는 의약품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업종이 5.2% 하락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 하락, 셀트리온이 5.4% 하락, SK 바이오사이언스도 4.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에는 LG화학이 오늘 8%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하나솔루션 6.5% 하락, 코스모 신소재 6.4% 하락, 뭐 SK케미칼 5.8% 하락, OCI 5% 하락, 롯데케미칼 4.5% 하락, S오일도 4.3% 하락. 대체적으로 그냥 다 빠졌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그 다음이었는데요. 포스코케미칼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고요. 7.3% 하락했는데 이것도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는 다 죽은 거야. 다른 2차 전지 다 팔고 코스피 대형주 다 팔고 에너지솔루션을 미친 듯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그 기관들의 매수가 결국 그거지. 그러니까 저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파는데 제일 먼저 뭐를 팔았겠어요?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다 팔았겠죠. 네. 죽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먼저 빠졌던 걔만 상승을 한 거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네. 어제 많이 빠졌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걔네만 반등한 거고 나머지는 이거 사느라고 다 때린 거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월간으로 아직 안 끝났지만 내일이면 끝나잖아. 우리 이번 월간 하루 더 있나? 내일 끝납니다. 끝나잖아요. 네. 지금 현재 12.2% 빠졌는데요.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은 17.9% 빠졌어요. 와, 1년 동안 벌 거를 그냥 다 빼버렸네요, 한 달 만에. 네, 근데 이게 2020년 3월 달에도 12%가 안 빠졌다고 나오네요. 코스피는. 3월 달이요? 네, 근데 왜냐면 3월 19일까지 쫙 뺐다가 올렸지. 쫙 반등을 했죠.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월간 하락폭으로는 지금 유례 없는 하락을 이번에 한 겁니다. 힘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 2020년 3월 코스닥은 6.8%밖에 안 빠졌어요.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2018년 10월 달 이후로
가장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많이 빠졌는데 딱 데자뷰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2018년 그 연말에 저거였잖아요. 그 텐트럼 났을 때잖아. 테이퍼링 텐트럼 아니다. 이때 금리 올리겠다고 하면서 그 중립금리 올리겠다. 아직까지 중립금리 얘기는 멀었다라고 파월이 얘기하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아장이 났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이 지금 빠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리고 신영증권에서는 이제 7분 응선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매도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 근데 아직 9부가 아니라 7부. 그러니까 장난해? 지금 무슨 7부야? 무슨 9.5부는 됐겠다. 지금. 네, 일단 1월 FOMC에서는 좀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양적 긴축 관련된 별도의 성명문도 나왔고 기자회견에서 유동성을 좀 너무 과잉 공급한 게 아닌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5회 인상 가능성을 20% 이상 프라이싱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3회 인상이랑 5회 인상이랑 비슷하게 20%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제. 네. 그리고 트레일링 PER 기준으로 11배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저희가 항상 이때까지 선행 PER 기준으로 뭐 10배가 뭐 2,700 정도다라고 이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선행 PER 기준으로 10배가 몇이다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는 트레일링 PER을 이전 누적 지금까지 나온 실적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4개 분기 네. 실적이죠. 선행 PR은 앞으로 4개 분기.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단을 전망을 하게 되겠죠. 저거 에너지 솔루션 넣은 건가 모르겠네. 에너지 솔루션을 넣은 거겠죠. 네, 넣으면 확 낮아지긴 하죠. 그죠? 아니죠. 넣으면 확 높아지죠. 실적이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니까. 하단이 조금 더 내려가죠. 빼면 내려가죠. 에너지 솔루션 빼면. 아니 에너지 솔루션 이익이 없잖아. 펄을 높여주잖아. 이익이 없네. 100조짜리인데 이익이 없으니까 펄을 엄청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트레일링 PER이 만약에 뭐 11배가 2,600포인트다. 예. 근데 에너지 솔루션을 추가하면 그게 2,550포인트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지수는. 그렇죠. 지수는 내려가는 지수는 거죠. 내려가는 지수는 내려가고 펄 배수는 올라간다고. 그래서 요즘에 네. 이 하우스들이 이 트레일링을 사용을 하고 또 LG엔솔 추가하면서 하단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조금 더 계속 암울하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전 국민이 그 공모주 해가지고 저거는 얻었는데 그 세뱃돈은 좀 걷어들였는데 아침엔 다들 좋아했죠. 시장은 작살이 났어. 네. 지금 와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앞으로 선물 받고 뒤로 다 뺏겼죠. 참 안타까운 날이었어요 오늘. 오늘 뺏긴 걸로 하면 만난 애들마다 그래 세뱃돈 그래 100만 원씩 받아 이렇게 해도 될 뻔했어. 크게 인심 쓸 수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되게 크게 청약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셨을 텐데 만약에 한 주, 2주 이렇게 받으신 분은 이런 게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훨씬 크죠. 아니 한 10주 받아도 이런 게 훨씬 커요 오늘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이 키 인디케이터는 오미크론 확진자 둔화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게 좀 보여야 되는데 미국은 피크를 쳤지만 유럽이나 중동, 남미 지역은 아직 상승세라서 봄이 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분 응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매도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참. 오늘 그 2차전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 3만 원에서 3만 원 기준으로는 한 70% 가까이 상승해서 끝났지만 LG 화학 8% 하락, SK 이노베이션 7% 하락, 삼성 SDI 6% 하락. 많이 빠졌고요. LNF 11%나 하락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어제는 오르더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7.3% 하락, 첨보 6% 하락, 대주전자재료 7% 하락, 솔루션산 소재 5% 하락. 네. 대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좀 또 시총 상위주에 있잖아요. 코스닥에서 얘네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좀 컸고 네. 코스피 대형주들도 좀 줄줄이 빠졌습니다. 오늘 네. 좀 수급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7%, 3.4%씩 많이 빠졌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는 이 반도체를 또 암울하게 전망을 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최근에 3가지 이슈를 언급을 했는데요. 재고 밀어내기, 채널 스토핑이라고 하는데 이 재고 밀어내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고 판매량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11월 이후에 PC 수요와 현물 가격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모바일 디램의 컨텐츠 업그레이드가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수요가 올해 감소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하이엔드 DDR5 서버 디램 수요가 신규 CPU의 추가 생산 지연으로 12월 말이나 1월 초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기본적인 수요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알 수 있는 게 없고 서버 이외의 분야에서 PC 쪽 수요는 사라질 것이다. 모바일은 계속해서 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요 내용과는 조금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실적이 버틸지도 좀 불명확하고 가까운 시일 내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같은 가정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는 현재 수준이 좀 적당한 수준이지만 하이닉스는 10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 위험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기 지금 많이 사서 재고 부담 있는 거는 서버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맞으려면 인텔 주가가 떨어져야 돼.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폰티베키오 뭐 GPU 진입 이것 때문에 기대가 많아서 지금 더 이상 안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파이어 래피드가 지금 이 얘기는 거예요. 사파이어 래피드가 올해 안에 제대로 출시 안 돼갖고 서버 업체들한테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인텔이 빠져야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안 빠져. 아니지. 이게 얼마나 큰 실망인데. 아닌 것 같은데. 인텔이 안 빠지는데 왜? 저는 외국계의 IT 전망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이제 안 돼요. 애들 뭐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 리포트에 너무 좀 좌우가 되는 경향이 있는 그건 것 그러네. 같아요. 그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또 저거 보고 한다는 얘기지.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요. 디램 시장은 안정화되는 추세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하드코어 CPU 채용을 확대하고 있고 DDR5를 지원하는 신규 CPU들이 출시돼서 주요 IT 기업 투자 증가를 고려할 때 서버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메모리 수요에 대한 전망도 완전히 완전 100% 반대인데 하이코어 CPU 채용이 확대된다. 이건 뭐냐면 사파이어 래피드가 채용이 된다. 또는 또 이번에 한 거 엘더레이크 그 뒤판 어드밴스드 엘더레이크가 하면서 DDR5 지원이 되는 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 네. 완전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하고는. 네. 네, 그리고 5G 스마트폰도 모건스탠리 우려를 많이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수요도 견조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공급 면에서는 업계 전반에 설비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고 공정 전환의 투자 난도가 상승하면서 고객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 네. 그리고 재고는 건전한 수준이라서 시장은 안정화되었다고 유추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IT의 신 이형수 대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메모리의 재고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버 업체들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갖고 있어서 시장에 내놔서 좀 떨이로 팔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 설은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고가 없다는 건 지속적으로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재고가 넘쳐서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유통시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생산업체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에 반등을 굉장히 잘 했었는데 도로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코스피 대형주 중에 몇 종목은 좀 잘 방어를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거나 아니면 실적은 안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잘 제시를 했거나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좀 리포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좀 하회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에서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키움증권에서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생산은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했고 1분기 말 전후로 가파른 가동률 상향이 전망이 된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2분기부터는 차질이 이제 해소가 점진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그날은 반등을 했었는데 네.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실적 발표를 장 끝나고 어제 했습니다. 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실적이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시초가부터는 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거의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광학솔루션 사업이 거의 실적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다른 쪽 분야는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IBK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4분기 대비 21% 감소한 3,390억을 전망을 했는데 이 전분기 대비 감소를 하지만 이거 굉장히 지금 현재 컨센서스보다는 높은 수준의 전망치인 것 같아요. 컨센이 지금 2,684억 정도이거든요.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 IBK 증권까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컨센보다는 높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방어를 잘 했고요. 기판업체들도 오늘 잘 방어를 했습니다. 이거 안 빠져. 이쪽 관련은. 지금. 예. 네. 카메라 관련주 중에는 파트론, 인탑스가 2%대 상승, MC맥스와 옵트론텍이 거의 보합세 유지를 했고요. 심텍은 오늘도 1% 상승을 네. 했고요. 아비코전자, 인터플렉스 그냥 보합세 네.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반도체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보합세 유지한 거면 잘한 거죠. 미칠 지경이야. 살 놈들은 안 빠지고 갖고 있는 놈들은 떡락하고. 네. 아 미쳐 진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IPO를 했는데 최근에 상장했던 LG에너지솔루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행에 참패해서 최종 경쟁률이 50대 1 미만으로 나온 것 같고요. 현대산업개발 사고 이후에 건설주들에 대한 투심도 많이 꺾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 이 구주 매출로 획득한 현금을 사용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도 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각각 4천억, 1,000억씩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공모가 하단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장 철회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뭐 상장은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2월 15일이고요. 수요 측에서 참 너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공모 시장은.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졌는데도 철회 안 하고 한다는 건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우리 입장에 뜯어가고 시장 총액 기준 이것도 또 분할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회사 아닙니까? 자회사. 그렇죠. 현대건설의 자회사. 아 이제 좀 지겹다. 좀 이게 계속 할인되는 건데 시장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수는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날아간 지수가 포인트가 몇이나 되겠어요. 꽤 많이 될 거잖아요. 몇 포인트는 뭐 5%네. 5% 날라갔어 지금. 저 주식 하나로. 이익을 못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익을 내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뭐 한 10조씩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럼 못 내줄 거 아니야. 10조는. 왜냐하면 지금 PER 배수가 지금 10배예요. 트레일러로 10배, 11배면은 110조짜리면은 11조 가까운 11조는 넘는 영업이익을 내야지. 순이익으로다가 10조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조를 내줘야 되는데 10조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 겨우 플러스 났는데 만약에 뭐가 잘 안 풀려서 그래서 하나도 보합을 했어. 그러면은 2000조 시장에서 100조가 들어와가지고 수익을 하나도 못 내주면 5% 할인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잖아요. 0.5, 트레일링 PER 0.5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 바로 나오네. 쉽네, 계산이. 100조짜리라도 계산이 아주 쉬워버려. 어우, 열받아. 다만 이 120조 정도 되는 높은 가격에 계속 이 기관들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지수 패시브 수요고 이제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건데 연기금의 움직임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익을 내주면 돼. 괜찮아. 이익을 내주면 매년 순이익 10조 이상 내주면 오케이. 콜. 전혀 문제 없어요. 올해 연말에 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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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일은 1월의 마지막 영업일이고 참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아니 근데 그래도 그거야. 시정적으로 7분 등산을 하니까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얘기하는 데는 왜 없지? 살 때 작년도 2월이면 살 때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근데 쉽지 않죠. 아니 작년 2월 말쯤이라고 보고 지금이 3월 15일까지 더 빠져. 그럼 2월 말에 사야 될 때야, 안 사야 될 때야? 사야 될 때죠. 사야 될 때죠.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나는 매수로 죽겠다 이번에. 난 매수로 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죽을 사람. 야, 네, 네. 네, 이번에도 뭐 역사가 반복이 되길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빅테크들이 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들의 PER 배수 한 25배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지 않나? 그 20에서 25배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요? 얘들은? 네.
큰 문제 없지 않아요? 얘네들도 할인을 시킬까? 그래서 막 13까지 할인을 시킬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재앙이야, 재앙. 네. 그러면 재앙인데, 예를 들어서 한 20배에서 25배 정도를 적정가라고 해준다면, 최근에 주가를 빠져서, 지금 계산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근사치로 내려왔을 거예요, 이 근처로. 지금 뭐 알파벳 20배 초반, 마이크로소프트 30배 초반, 뭐 이 정도니까 네. 비슷하게 막 떨어지긴 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몰라가지 않으면은 시장이 몰라가진 않을 테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상식적인 권역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격대가. 그래서 여기에 몰락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 세계적인 주식의 몰락은 아니라면, 여기서는 만약에 추가로 더 빠진다고 해도, 몰락이 아닌 다음에야, 대세 하락으로 가서 뭐 20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매수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지금 뭐 전쟁 하냐마냐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지금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지 같습니다. 단기간에 정말 하락폭은 네. 예, 정말 그러네. 전쟁 나지도 않는 나라인데. 네. 네. 네,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쪽집게. 네, 쪽집게가 나옵니다. 네. 쪽집게 주식 안 사고 이거 발표한 다음에 주식 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위너가 됐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